있나요? 없어요. 그럼 12-2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로그 10의 2하고 로그 10의 3의 값을 PQ라고 얘기했는데 빼기를 하라고 하니까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했더니 로그 10의 1.4분의 0.63? 부모 있는 값은 0.07한테 몇 배 한 거야? 2배 하면 0.14일 것 같아. 20. 네, 20을 곱했네요. 분자는 여기다 몇 수를 곱한 거지? 7, 7, 7. 구구단을 외워야 될까? 네. 그래서 20분의 9구만 약분하면 되신 거 맞죠? 그럼 20분의 9인데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10인가? 9라고 하는 숫자는 3의 제곱이고, 그래서 앞에 녀석의 값은 이걸 나누기를 빼기로 다시 표현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는 2를 앞으로 내보내면서 로그 10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것 같고, 뒤에 있는 값은 로그 10의 2 곱하기 10이라고 써도 이해될까? 나누기를 빼기로 썼는데 된 거 맞아? 자, 이해 안 된 포인트가 있나 본데? 저요? 아니요. 대답이 찝찝했어. 네. 그럼 앞에 있는 값은 Q라고 쓰면 되겠네. 근데 뒤에 있는 값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10인 거죠. 그럼 로그 10의 2는 P라고 쓰라면서요. 그 로그 10의 10은 1인가요? 아, 네.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Q-P-1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3에 답이 안 1-3의 답이 안 나와요. 1-3이면 몇 쪽이 있을까? 쪽수가 40, 42쪽. 13, 1, 첫 번째 거, 세 번째.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위에 있는 예제 문제랑 유사한 거거든? 위에 있는 예제 문제 풀 때, 쌤이 요 중에서 요 값을 3 로그 6의 2라고 쓰고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A 3승, B 3승 플러스 3AB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A 플러스 B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그 6의 2라고 한 녀석과 로그 6의 3이라는 녀석의 값이 1이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A, B라고 놨을 때 A 플러스 B의 값 1이니까 없던 A 플러스 B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 같거든.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간혹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 첫 번째 건 2라고 하는 녀석을 진수에 거듭적으로 올리면 2가 올라가면 로그 12의 4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로그 12의 3입니다. 여기까지 쓰는 동안 이것들을 A하고 B라고 쓴다고 한다면 A, B를 더한 값이 뭐가 되는 거죠? A, B를 두 개 더한 게 머릿속에서 빨리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왜 생각이 안 들까? 더하기니까 곱하기죠. 1, 네, 1이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들을 앞에 있는 값하고 뒤에 있는 값이 요 값은 3의 제곱인 것 같거든?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12의 4하고 로그 12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래서 그 값을 쌤은 2AB라고 쓰려고. 그럼 익숙한 것 같은데?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A 플러스 B의 값 1이기 때문에 1을 제곱한 답이 1이네요. 치환해가지고 보면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또 있어? 빨리빨리 질문할까? 개념센에서 모르는 거 또 있나요? 지안은? 여기 있어. 아, 개념센은 모르는 거 없고, 센에서 모르는 게 있어요? 이린이는 다 잘 풀었어? 네. 한 번 풀면 다 맞춰? 아니요. 네, 저, 45에 15다시요. 45에 15-2번. 처음 배울 때만 지수로그가 생소해서 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지수로그는 되게 쉬운 챕터거든? 익숙해지면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A의 거듭제곱은 2, 3, 10이라고 하는 거듭제곱들이 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을 x, y, z로만 묘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은 로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로그로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기 때문에 x의 값은 로그 a의 2, y의 값은 로그 a의 3.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죠? 지수의 값을 로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구하라는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미세 값이 a여야지만 나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미세 변환 공식으로 미세 값은 a인 로그로 만들었을 때 여기는 미세는 분모로 갈 거고 진수의 값은 분자로 가겠죠? 그런데 0.18이라고 하는 숫자가 100분의 18? 100분의 18인데 18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의 제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거는 2분의 1을 끄집어내려고 45에 2분의 1승에서 2분의 1 앞으로 보냈습니다. 45라는 숫자가 3, 2개, 5가 하나인가? 이제 다 따로따로 쓰려고요. 분모에 있는 값은 로그 a의 2 더하기 2 로그 a의 3 마지막 녀석의 값이 빼기 로그 a의 100 거기까지 된 거 맞아? 네.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 로그 a의 10이 되겠네. 건이 지금까지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곱하기 값은 더하기로 써야 되고 나누기의 값은 빼기로 써야 되는데 거듭 제곱만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분자의 값은 지금 2분의 1 곱하기 앞에 있는 녀석은 2 로그 a의 3이 될 거고 뒤에 거는 로그 a의 5가 되겠네요. 더하기니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꿨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x, y, z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로그 a의 값이 x 이건 2y 얘는 마이너스 2z 분자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2y 플러스 z인 것 같아요. 이제 번분술 계산에서 여기는 2를 분모에다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이게 끝이에요? 네? 선생님 뭐 하나 잘못 쓴 게 있는 모양인데? 마이너스 x가 왜 있지? 아, 선생님 5인데 5를 착각했구나. 이거 z 아니죠? 이거 z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10, 로그 a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걸 z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 값을 잠깐 순간적으로 z라고 착각했어요. 만들면 되겠다.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이래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여기는 숫자가 10이었는데 5라고 써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내가 z에서 x의 값을 빼게 되면은 로그 a의 10을 2로 나누게 해가지고 5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5라고 하는 로그 a의 5라는 녀석의 값은 그 값을 z-x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번분술 계산하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6-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2번이 지금 1보다 큰 A, B, C에 대해서 몇 대 몇이라고 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일단 내항끼리 곱한 다음에 외항끼리 곱할 생각입니다. 그럼 내항과 외항을 곱했더니 미세값이 다릅니다. 미세값이 다르고 진수가 똑같으니까 밑과 진수를 바꿔 쓰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밑이 일치할 테니까요. 밑과 진수를 바꿔 쓰면 역수치하는 것까지 다 아시죠? 그걸 대각선끼리 곱하겠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대각선끼리 곱하지 말고 이 분모의 값만 곱할까?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선생님이 양변에 로그 C의 B를 곱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CC 미세값이 똑같으니까 A는 밑으로 진수의 값은 분자로 가는 거죠? 분자는 진수로. 그럼 로그 A의 B의 값은 2라서 앞에 있는 값이 2인가 봐요. 그럼 뒤에 있는 값은 누굴까요? 2분의 네. 그래서 답이 2분의 5가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이제 센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센수학에서 풀어야 될 게 쪽수가 몇 쪽인지 봐주세요. 1인이는 센수학 풀다 만 거지? 네. 네. 다음 시험부터는 숙제가 많아도 숙제는 항상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할만한 양이었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양이었나요? 할만한 양이었나 봅니다.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럼 앞으로 부담을 즐겨봅시다. 매번 부담스러워 볼까요? 자, 43쪽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도
그러면 43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되나요? 아니, 43번. 뒤쪽이. 그럼 처음에 10쪽부터 몇 쪽까지 펴야 돼요? 22? 네. 이제 1인은 바쁜 거 다 끝났어요? 네. 이제 공부할 것만 남았네, 이제? 네. 그럼 당신 세 분 중에 남자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누구예요? 맞춰보세요. 세 분 중에? 건이. 땡. 아무도 없어요. 건이 너가 약속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저요? 방학하는 날. 저 쟤랑 선생님 니네 둘이, 되게 우울하다. 여자애들 둘이서 논다고? 아니요, 다른 애들도 같이 다른 애들도 같이요? 지아는요? 뭘? 방학하는 날. 네. 집에서 수학 숙제를 하겠다고요? 올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10쪽으로 왔습니다. 10쪽에서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43번 풀이하겠습니다. 지하는 43 앞에는 없나요? 네. 43번 문제가 자연수 n값이 2부터 10 사이는 숫자인데 요 녀석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의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숫자를 n번 거듭제곱해서 곱한 값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x의 값이 여기서 설명한 이 값입니다. n번 곱해서 이 숫자 나오는 거. 근데 x의 값이 음의 실수라고요? 그 음의 실수가 나올 때는 어떨 때 음의 실수가 나오는지 기억나? 홀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방법은 n이라는 값이 짝수이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면 그때 x라고 하는 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이라고 쓰거든. 이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음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n이라는 값이 홀수가 되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음수였을 때 그때 x라는 숫자는 n제곱근 홀수승이었을 때는 한 개만 그리니까. 그런데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값이면 그 음수의 값을 마이너스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이렇게 되는 여기 마이너스인 녀석과 여기 마이너스인 녀석의 값이 음의 실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n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n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n값이 2부터 10까지 이 중에 이거의 부호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n-2하고 n-5로 인수분해가 되죠. 대입에서 양수가 나오는 n값만 선택할 수 있거든? 이거 지금 위로 블록이지 않아 이거? 선생님 밑줄 친 거? 위로 블록인 녀석인데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2하고 5가 교점인 것 같고요. 대입에서 양수값이 나오는 거는 3, 4, 5, 3, 2, 3, 4만 대입에서 양수가 나오나? 맞아요? 그 중에 짝수의 값은 4밖에 없는 것 같은데 4 대입했을 때만 양수인 조건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구한 n값은 4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음수였으면 좋겠다고? 식이 똑같은데 이번에는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홀수인 녀석의 값은 3, 5, 7, 9가 홀수인데 먼저 1 대입했을 때는 음수인데 1은 대입할 필요가 없고 3의 값 대입하면 양수니까 필요 없고 5 대입하면 빵이니까 필요 없고 7, 9의 값을 대입한 게 음수인 건가? 이런 거 맞아요? 7, 9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홀수값 중에는 n값이 7, 9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 7, 9를 더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답이 20인가요?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n값이 짝수가 되면서 양수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풀 거거든.
선생님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쓴 거야.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다시 4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4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8번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정유면체의 부피의 값이 루트 3이라고 얘기했는데 ACF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ACF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정육면체에서 대각선 이렇게 연결하는 대각선들 3개를 연결한 선은 길이가 다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인가?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의 값을 저번에 이 동네 애들 중에 아는 애들을 본 적이 없거든 지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높이 구하는 공식이 누구죠? 알고 있네요. 넓이의 값은 누구죠? 네, 그렇죠. 그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한테 이런 짓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부피의 값이 루트 3이라는 것 같은데? 부피의 값이 루트 3인데 여기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부피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x의 3승인가? x의 3승의 값이 지금 루트 3입니다.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은 양변의 3분의 1승을 하게 되면은 양변의 3분의 1승 하면 누가 되는 거야? 3의 6분의 1승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한 변의 길이의 값은 3의 6분의 1승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의 값,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값은 누가 되는 거지? 루트 2만 곱하면 돼?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x 루트 2의 값이 한 변의 길이인데 루트 2를 곱하게 되면은 3의 6분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한 변의 길이의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넓이의 값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이걸 제곱한 녀석을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제곱하게 되면 누구야? 나 이거 제곱하려고 지금 3에 이걸 제곱하게 되면 지수의 값에 곱하는 거잖아. 3의 6분의 2승이니까 3분의 1승인가? 그 다음이 2의 1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약분했습니다. 약분했더니 2분의 앞에 건 3의 2분의 1승 뒤에 건 3의 3분의 1승 곱하기니까 더했더니 3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네, 6분의 5죠? 너희 왜 산수를 한 템포 쉬었다 산수하는 느낌이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초등학교 때 끝내는 거 아닌가요? 통분을?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값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듭제곱근을 쓰라고 했으니까 6제곱근 3의 5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때 답이 11인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정사면체 높이의 값이 누구죠? 이린이는? 몰라요.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나면 보통 외우고 있거든? 이제 앞으로는 외우겠네? 3분의 루트 6 A라고 외우세요. 부피의 값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라고 외우세요. 못 외우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정사면체, 한변 길이 이용해서 높이, 부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지 얘기해 주세요. 54번으로 왔습니다. 52번. 쌤이 지금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말을 좀 서두르고 있거든? 양수 A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양수 A라는 값이랑 2 이상의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 순서상으로 묘사한 RAN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N제곱근 A라고 합니다. 항상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누구란 얘기야? A는 2고 N값은 4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A자리 2 대입하면 되고 N자리 4 대입하면 누구냐고. 이름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이 녀석을 얘기할 때는 N제곱근 A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 2, 3, 4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 서수와 기수의 차이를 아시나요? 서수는 순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야 니네 줄 서 있으면 넌 1번째로 서 있고 넌 2번째로 서 있고 넌 3번째로 서 있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서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요 값을 읽을 때는 서수로 읽는 편이야. 그러니까 3이라고 읽지 않고 셋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제곱근 5라고 읽을 거고요.
이 녀석의 값은 4제곱근 7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4제곱근 2라고 읽을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군데요? 네. 2제곱근은 그냥 제곱근이라고 읽을 거야. 근데 제곱근 속에 루트 2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앞에 거는 2의 4분의 1승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2의 2분의 1승의 2분의 1승인가? 그럼 똑같은 거 맞아요? 네. 네, 기억은 참입니다. 두 번 니은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녀석의 값은 세제곱근 a인가? 네. 두 번째 것도 세제곱근 a, 세 번째 것도 세제곱근 a인 것 같아. 이걸 다 곱한 녀석과 얘는 누구지? 세제곱근 3a. 이거 두 개가 똑같은지 묻고 있는 거네.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의 3분의 1승, a의 3분의 1승, a의 3분의 1승을 다 곱한 게 누구야? 착각한 것 같아. 지수의 값을 더해서 풀어야 되지, 곱하기니까. 네, a의 1승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했으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3a 전체의 3분의 1승이죠. 두 값이 같을까요? a 값에 따라서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 다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요 값을 쓰면 요게 n제곱근 a라고? 그럼 결국 r n제곱근 a, n이라고 한 녀석이고 요 녀석과 요게 똑같은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 거는 n제곱근 a라고 한 녀석의 n제곱근이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라고 한 녀석의 2n제곱근인가? 이게 똑같은지 묻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a의 n분의 1승에 바깥쪽에 n분의 1승이 있고요. 뒤에 거는 a의 2n분의 1승입니다. 똑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앞에 게 누구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으면 지수법칙에 따라서 곱해야 되지. 그래서 앞에 거는 n제곱분의 1승이고 이 값은 n제곱분의 1인데 이건 2n분의 1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54번으로 갔습니다. 54번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A, 가장 큰 숫자를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n값의 개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3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의 바깥쪽에 2분의 1승 있나요? 네. 두 번째 거는 4를 2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2의 3분의 1승이 있고 그 바깥쪽에 2분의 1승이 있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5의 1승과 5의 2분의 1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3의 3분의 4승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우리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을 할 줄 알죠?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3분의 7의 바깥쪽 2분의 1승이 있습니다. 3분의 7승의 바깥쪽에 2분의 1승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니네 산수 걱정해야 되는 건가? 산수 좀 천천히 할까요? 지금 두 개 더 있던 2분의 3승입니다. 2분의 3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된 거 맞아요? 2분의 3승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으니까. 아니다. 지수법칙을 다시 설명해야 되나? 약간 느낌이 싸한데 니네? 아시는 거 맞아요? 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 개 숫자를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 숫자가 지수의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무리수기 때문에 세 개 숫자는 대소관계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대소관계를 구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려고요? 네, 분모에 있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만큼 거듭제곱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숫자의 값을 전부 다 몇 승하면 좋을까? 12승하기에는 최소 공배수가 6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거 6승 했습니다. 4승. 두 번째 거 6승 했습니다. 세 번째 거 6승 했더니 대소관계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 81, 두 번째 거는? 네, 아주 빨라서 적절했어요.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제일 큰 녀석의 값을 B라고 얘기했거든? 128이 제일 크지만 제일 큰 녀석의 값은 이 값을 써야 될 것 같아. 대소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듭제곱한 거지. 원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물어본 거지. 그래서 2의 6분의 7승의 값이 제일 큽니다. 제일 작은 건 누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3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숫자에 대해서 문제 요구한 거는 자연수의 값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6분의 1승이잖아. 그럼 다 6승하면 되겠다. 다 6승했더니 n이 될 거고 6승했더니 2에 7승 될 거고 6승해주면 4. 3에 4승?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건 81보다 크면서 128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자연수의 개수는 손가락 발가락 구할 거 아니죠? 128 빼기 81? 네, 빼기 1로 구할 거지. 둘 다 동화 없으니까. 그럼 빼주면은 82를 뺐으니까 82 빼면 누구야? 82를 뺐더니 그러네, 46이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67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66번, 67번. 66번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분의 값이 알파, 베타인데 이거 글자가 스캔한 거라서 글자가 희미하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계수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합의값은? 두 분의 고백값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먼저 분모의 값은 25의 알파, 베타 승인가? 그럼 25의 알파, 베타 승이니까 5의 2 알파, 베타 승으로서도 이해될 것 같아요. 분자에 있는 값은 3분의 알파 승인 것 같은데 앞에 거는? 뒤에 거는 5의 3분의 베타 승인데 곱하기니까 더하기 해도 돼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끝날 것 같아요. 미세값이 5로 똑같으니까 먼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을 거고요. 뒤에 거는 빼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라고 합니다. 5라고 하는 숫자에 앞에 건 3 대입했던 1이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1에 7 대입했더니 플러스 7인가? 그럼 따라서 5의 8승? 5의 8승은 계산 못하는데? 답이 5의 8승으로 돼 있어, 친절하게? 자, 그럼 거듭제곱에서 이기중합시다. 2의 거듭제곱들은 일반적으로 2의 12승까지는 답을 산수 계산해서 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의 거듭제곱의 값들은 일반적으로 3의 6승까지는 보통 계산합니다. 우리가 2의 10승의 값이 누구야? 2의 10승은 외우셔야 됩니다. 2의 10승의 값은 1024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3의 6승의 값은 누구야? 3의 6승은 9를 3번 곱한 것 같은데? 700. 81 곱하기 9여가지고 네, 이런 숫자들하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김에 2의 9승은 누구야? 네, 2로 나누기 하면 510인가요? 2의 11승은 누구야? 2배 해야 되니까. 그럼 2의 12승은 누구야? '된 거 맞아요? 3의 5승의 값은 누굴까? 네. 이런 숫자들을 보통 계산해서 답을 얘기하는데 이 숫자는 너무 큰 숫자여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625의 제곱이거든? 이런 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객관식 구해서 이걸 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다음 문제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이 아닌 3개의 양수 A, B, C가 있는데 A씨의 값을 곱한 게 B의 K승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A의 제곱의 값은 B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용해서 먼저 식을 세울 겁니다. A의 제곱이라는 숫자가 B의 값을 3번 곱해서 나오는 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B의 세제곱근이라고 한 거 아닌가? 지금 쓴 게 맞아, 틀려? 네. B라고 하는 숫자의 세제곱근이 A제곱이니까 B라고 하는 걸 3번 곱해가지고 A제곱이 나오도록 하는 B라고 하는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선생님 뭔가 잘못한 느낌이지? 왜 살짝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B의 세제곱근이다. B의 세제곱근이다. 거꾸로 썼구나. 선생님 순간 착각했구나. 얘가 근인 거지, 얘가 근. 얘가 근이니까 A의 제곱의 값을 3번 곱해서 B가 나온 거구나. A의 제곱의 값이 B라고 하는 녀석의 세제곱근? 네,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생님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의 6승인가요? 두 번째 건 B의 3승의 값이 근인 거니까 제곱근이니까 B의 3승의 값을 제곱한 게 C인가?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의 육승인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가 AC를 곱하라는데 AC의 값을 어떻게 표현할까? AC를 A로만 표현할까? 싹 다 양변을?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의 육승이기 때문에 B값 대신에 대입하면 A의 몇 승이 돼요? 자, 대입하게 되면 A 6승의 바깥쪽에 6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A가 36승이 되겠다. 그럼 AB 대신에, 아니, BC 대신에 대입할게요. 왼쪽에 있는 건 A 곱하기 C인데 C의 값이 A의 36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 6승인가요? 왼쪽은 A의 37승이고요. 오른쪽은 A라는 녀석이 6K승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K 값은 네, 6분의 37이네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79라고 들었습니다. 지하 그 앞에 네, 79번으로 갔습니다. 79번은 두 개의 숫자가 모두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녀석의 값이 제곱근인데 뒤에 거는 세제곱근인데 두 개가 모두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n값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루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2분의 n이었을 때는 n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일단 2라는 숫자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분수가 없어지고 자연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하게 되겠네. 그리고 어떤 숫자의 제곱의 형태는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걸 n 대신에 대입해봐. 2가 약분됐을 거 아니야? 그럼 루트 a 제곱이니까 누구냐고. 그럼 a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의 배수거나 누군가 더해서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은 미정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세제곱근은 밖으로 어떨 때 밖으로 나가냐면 세제곱근 속에 5의 3승이 있으면 우리 이 값을 5라고 쓸 거거든. 세제곱근 속에 만약에 5가 6개 있으면 뭐라고 써야 돼? 5에 네, 3분의 6승이니까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숫자가 3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세제곱근 속에 있는 게 3의 그 배수만큼 개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이라는 건 없어야 되지 않아? 3이라는 녀석의 값이 없으려면은 3이라는 녀석의 값이 하나만 있으면 3은 지워지지. 또는 3이 4개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3이 4개 있어도 3 하나 약분되고 3 3개 있으니까 3의 3승은 3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뭐 3의 7승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야지 약분되고 3의 배수가 될 테니까. 아직은 모르겠어 형태를. 그리고 다른 숫자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더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니야? 2라는 숫자 이미 n값 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도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 2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걸? 세제곱근 속에 이 녀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 밖으로 못 나가지. 그러니까 2는 혼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2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2의 개수가 3의 배수만큼 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의 값은 3개 있던지 6개 있던지 9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2의 3승이라고 쓴다면 요거는 요 a제곱에 해당하는 값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잖아. 이러면 2가 총 더해서 3개 있으면 2 약분되고 2의 제곱만 남아서 루트 밖으로 나갈 테고 2가 3개 있으면 분자에 있는 녀석에서 이 3개가 앞으로 나갈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3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을 때는 이 값을 지금 내가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문제점이 2는 나갈 수 있지만 3이 앞으로 못 나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3의 개수는 무조건 짝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3의 개수는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3은 짝수가 아니잖아. 3이라는 녀석의 값이 몇 개 있어야 돼? 아, 4개 있는 건 괜찮나? 그럼 4개 있으면 확인해보자.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형태의 숫자면 첫 번째 거한테 대입해볼게. 첫 번째 거한테 대입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승만 남아요? 그럼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가 2하고 3의 제곱이 나갈 수 있니? 두 번째 걸 대입하게 되면 3 하나가 약분되고 세제곱근 속에 있는 게 약분한 다음에 3세개, 2세가 되는 건가?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이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럼 이것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유추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n이라고 하는 숫자는 2를 3번 곱한 게 8, 3을 4번 곱한 게 81. 그래서 648의 값이 우리가 하는 최소값입니다. 지금 설명해 준 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됐을까? 몇 개씩 있었을 때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1인이가 지금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게 몇 번일까요? 8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에 80번. 80번. 네, 곱셈 공식이 계속 말썽이네. 첫 번째 있는 녀석의 값은 앞뒤에 있는 숫자 역수인 거 알아? 여기 있는 건 2분의 1승인데 뒤에 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두 개 숫자는 마이너스 없애면 역수관계 있는 거 아시죠? 두 개 숫자에 역수관계 있는데 역수관계 있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x 더하기 x분의 1은 역수관계 있죠 지금. 그걸 제곱한 게 누구야? 이건가? 선생님 이거 전개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 제곱하면 a, 앞뒤 곱해서 2배하면 2, 뒤에 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승인가? x 더하기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인가? 이런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앞에 거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고 뒤에 거는 x 더 빼기 x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 그럼 결국 여기는 지수의 값한테 뭐 한 거냐면 지수의 2배, 지수에 있는 값에 2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합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뒤에 거를 합차를 통해서 곱하게 되면은 나 지금 이거 계산 중이거든? 지수에 있는 값의 2배, 지수에 있는 값의 2배 하면 될 것 같은데? 합차로 계산했으니까 가운데 보면 마이너스고. 그럼 결국 지워지는 녀석의 값은 a 1승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남은 녀석의 값은 2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1승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이 뭐야? 4번인가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8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9번 앞에는? 네, 89번으로 가겠습니다. 89번 문제가 다음에는 수식에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녀석은 또 역수관계 있는 녀석이네? 선생님 이거 양변 제곱해 보려고. 앞에 거 제곱하면 x,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2, 뒤에 거 제곱하면 x분의 1입니다. 이 값이 지금 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오른쪽을 제곱 안 했죠, 선생님 지금. 왼쪽 제곱인데 오른쪽 제곱을 빼먹었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6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약분이 되나? 약분 될 것 같은데 x제곱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지 않아? 그럼 약분하면 누군데요? 뒤에 것도 약분이 되나 모르겠다. 뒤에 건 x에 마이너스 2손으로 묶어주면 이건가요? 그래서 약분했더니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걸 제일 많이 실수하냐면 이런 실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수할까 무섭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선생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느낌이 이거 제곱한 다음에 뭐 뒤에다 뭐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선생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거든? 지금 이 값이 누구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우리가 구하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승이었으면 가운데가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합차 아닌가? 아까 전에 80번에서 풀었던 거 아닌가?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인식해가지고 이건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과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풀어야 돼. 그럼 대입할 수 있는 거지 6은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앞에 게 6이잖아. 6은 대입할 수 있는데 뒤에 걸 대입할 수가 없어. 그럼 지금 할 거는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x-x분의 1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x 더하기 x분의 1 제곱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4. 여기 가운데는 플러스이고 여기 가운데는 마이너스이니까 4를 빼줘야 되겠구나. 이 공식 쓰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6을 갖다 대입했더니 36, 36에서 4를 뺐더니 32? 그러면 x-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제곱에서 32가 나오니까. 근데 선택의 문제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이 값에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x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했어? x가 양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게 더 큰 거구나. 그러니까 양수가 나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제곱해도 x의 값이 더 크겠지. 그래서 지금 선택하는 건 플러스 값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값을 선택했습니다. 4루트를 대입하겠습니다. 답이 24루트인 것 같습니다. 항상 플러스만 선택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선택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험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1보다 클 때와 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도 설명합니다. 1보다 컸을 때하고 1보다 작았을 때 부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다면은 앞에 게 큰가요? 뒤에 게 큰가요? 네, 앞에 게 더 큽니다. 이건 양수입니다. 하지만 x가 0과 1 사이는 뭐 2분의 1 같은 숫자라고 한다면 뒤에 게 큰 거니? 네, 그때 이게 음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범위값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표현할 게 몇 번인가요? 9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3번은 다음에는 식을 이용해서 옆에 걸 지금 계산하라고 얘기했거든? 옆에 걸 봤더니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분수가 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A의 A의 M승? 마이너스 2분의 M승? 뭘로 묶었을까? 뭘로 묶었으면 이쁘게 묶어질까? 내가 A라는 녀석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지수가 더 작아서 이걸로 묶어볼게. 이걸로 묶으면 앞에 게 누가 돼? A의 2M승이 되나? 그래 지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M 더하기 2M의 값이 2분의 3M인가? 뒤에 건 1인가?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M승이에요? 이제 분자의 값도 작은 값인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묶어쓰려고 해. 그럼 앞에 건 뭐라고 써야 돼? 방금 전에 했으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더해서 2분의 M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이거 약분되는 것 같은데? 그럼 빼야 되겠네. 지수의 나누기니까. 빼면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M에서 마이너스 2분의 M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M인가?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성끼리 곱하면 될 것 같은데? 5 곱하기 A의 M승 마이너스 5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승 3 곱하기 A의 M승 3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승 2항 했더니 2 곱하기 A의 M승 2항 했더니 8 곱하기 A의 마이너스 M승 그러면 A의 2M승의 값은 4인가요? 그럼 A의 M승의 값은? 네,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만 나오거든. 문제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 M승의 값이 2니까 답은 뭐라고 해야 돼? 네. 미리 이걸 이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산수가 불편해지겠다. 공통인수 묶어서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98번으로 갔습니다. 98번이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로도 풀 수 있지만 지수로 푸는 게 편리하다고 설명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지금 지수로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녀석의 값을 봤더니 양변에 x분의 1승이 필요한 것 같아. 160이라는 숫자가 2라고 한 녀석의 x분의 1승입니다. 두 번째 건 양변에 y분의 1승을 할 건데 오른쪽을 2의 제곱이라고 인식하고서 y분의 1승을 합시다. 10이라는 녀석의 값은 2의 y분의 2승이 되는 건가? 세 번째 거는 z분의 1승을 만들려고 봤더니 오른쪽에다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어떻게 쓰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인식해버릴까? 근데 좀 문제가 생기네. z분의 1을 쓰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돼? a의 값이 2의 마이너스 z분의 2승이 돼버리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z분의 1이 필요한 거 아니야?
Z분의 1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해버릴까?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일 건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의 z분의 1로 바뀌나?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하라는 얘기야? 빼다. 나누기 했습니다. 나누기 했더니 16 오른쪽은 요게 될 건데 이거 두 개는 또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기 16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값이 2라고 하는 숫자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에 있는 값 2라면서요. 2의 제곱 4야? 그럼 요 값은 4분의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값이 4분의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변의 마이너스를 없애면 역수? 양변 제곱했더니 되신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0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3번은 다음 두 개의 지수값을 이용해서 z의 값을 z로 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좀 그지 같네. 거듭제곱의 값이 누군지는 얘기했는데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값은 누군지 얘기 안 해줬다. 뭐 3이면 4, 5면 5 이런 식으로 값을 얘기 안 해줬네.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식에서 x분의 1하고 y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잖아. 양변에 x분의 1승을 하면 x분의 y승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분의 1, y분의 1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네. 아,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문제되는 거는 2의 x승, 뭐 3의 y승, 뭐 9, 6의 z승 이런 것들이 똑같다. 이렇게 해주면 문제를 풀기 수월하거든? 세 개가 똑같다고 주면 그냥 k라고 놓고 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세 개를 똑같다고 안 줬거든.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거든. 지금 바람은? 이런 식으로 똑같으면 그냥 k라고 놓고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어서 세 개가 모두 동일하다고 놓고 싶어 지금. 그럼 어떤 짓을 하면 세 개를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을 2의 마이너스 x승의 값은 3의 y승이라고 쓸 수 있나? 양변에 마이너스 1승을 했습니다. 그 양변을 제곱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됐을까? 네. 그럼 9의 y승하고 6의 z승의 값이 똑같아요? 네. 왼쪽에 있는 2의 마이너스 2x승은 4분의 1 x승인가? 네. 이제 다 똑같다고 잡았습니다. 이 값을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4분의 1의 x승의 값이 k니까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k의 X분. 두 번째 거는 9라는 숫자가 k의 6이라는 숫자가 k의 z분의 1승입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고? 나누기 했더니 36분의 1입니다. 그 값이 k라는 녀석의 x분의 1 빼기 y분의 1승입니다. 근데 36분의 1을 만들려면은 제곱한 다음에 역수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곱한 다음에 역수치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역수치하면 많이 나타나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수의 값은 얘란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풀어낼 게 몇 번이죠? 107? 네. 107번이 어떤 문서를 R% 확대 복사하게 되면은 복사본을 다시 또 R% 확대 복사해가지고 작업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할 겁니다. 여섯 번째 복사본의 글자의 크기가 원본 크기의 2배라고 한다면 여덟 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여섯 번째 복사본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 증가한 금액은 무엇인가요? 네, 110만 원이지, 저 10만 원 아니지? 110만 원이죠? 그럼 100에다 뭘 곱한 거죠? 100분의
그 100분의 110이 10% 증가할 때 이렇게 계산한 걸 중학교 때 배운 터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곱하는 걸 알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어떤 문서의 사이즈가 원래는 A 사이즈였어? 그런데 A 사이즈였는데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뭘 곱해야 돼? 한 번 확대 복사하면 뭘 곱해야 해? 아니, 선생님 그러면 되게 욕 잘하거든, 선생님? 기껏 설명했는데 이상한 개소리 하면 욕해야 되잖아. 뭐라고 써야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해야 되겠죠? 한 번 확대 복사할 때마다 이걸 곱하는 짓을 할 건데 다 해서 6번 확대 복사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원본 사이즈의 2배가 된다고 하니까 원본 사이즈 A의 2배 한 게 될 겁니다. 그럼 A의 값을 약분하게 되면은 이 값이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를 시킨 거는 8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는 6번째 복사본 크기의 몇 배인지 묻고 있습니다. 6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이게 6번째 거라며. 8번째 거의 복사본의 크기는 이거라며. 얘가 되려면은 몇 배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R에 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요게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식을 뭐 해야 되는 거지? 양변에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뭐 해야 될까요? 3분의 1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양변 3분의 1승 했더니 1 더하기 100분의 R에 2승인가? 2의 3분의 1승이고 끝났네. 여기 2의 3분의 1승이라는 얘기네. 그때 PQ의 값은 더했으니까 답은 4예요. 이해됐을까요? 됐어? 자, 그 다음도 풀할 게 몇 번일까요? 109번으로 갔습니다. 109번 문제는 원과 비례라고 하는 중3 때 배운 거를 고등학교 때는 알려주지 않거든? 잠시만요. 자, 원과 비례 파트 아까 설명하다 말했잖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 여기는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하고 BP라는 선분의 길이는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ABP라는 삼각형이 있대.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는 AR 길이 안다고 얘기했고 BR도 안다고 얘기했고 BQ라는 길이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BQ라는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나? AB가 지름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AB의 값이 여기가 지름인 원인데 그 중에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고 또 아는 길이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필요한 건 BQ 길이를 구하라고? 환장하겠네.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네. AB가 지름이었을 때 지름 길이는 알려줄 테니까. 지름은 몇이야 길이가? 이게 4 곱하기 세제곱근 3,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 여기하고 여기라며. 그리고 AB의 값은 지름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지름이 누구냐고. 네, 7 곱하기 세제곱근 3의 값이 지름인 거죠. 두 개 더해가지고. 그래서 지름의 길이는 알고 있는데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나? 지름이라고? 뭐 아는 거 더 없니? 니네 중심각과 원주각이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 여기가 지름이면은 중심각이 180도인 거 아니야? 그럼 원주각이 몇 도냐고? 원주각이 9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면 실은 AP나 BP도 구할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BQ 길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BQ를 뭔 재주로 구하지?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머리가 썩어가지고 중3까지 잊어버렸겠죠? 뭔가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BQ 길이 구하는 좋은 아이디어? AQ? AQ를 연결하자고? 그럼 AQ를 연결하면은 여기도 직각이긴 하다. 중심에 대해서 중심각이 180이니까 여기도 90도긴 해.
그런데 BQ를 알기 위해서 또 AQ도 알아야 되는데 AQ를 또 모르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 아씨, 뭐 방법이 없나? 왜 따로따로 줬지, 그러면? 지름을 한 번에 주지 왜 따로따로 줬을까? 따로따로 준 이유가 뭘까? 그 중앙에 선 좀 지워. 알았어요. 지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연결하는 선을 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연결하는 선도 현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교점좌표를 P라고 했을 때 현 AB와 현 CD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이거 중학교 3학년 원과 비례 파트에서 배웁니다. 아는 거. 에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누구 곱하기 누가 누구 곱하기 누구 이런 거 배웠어. 닮음을 이용해서 배우거든? 삼각형이 닮았다. 왼쪽 오른쪽에는 삼각형이 닮았다. 그래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고 싶진 않고 P 곱하기 PB의 값이 PC 곱하기 PD인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한 번도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풀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P 곱하기 PB의 값은 PC 곱하기 PD인 걸 중3 때 배우고 더 이상 배울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원 있는데 원 밖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거 접선 아니지? 이 선의 이름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접선은 접하는 게 접선이거든? 이거는 교점이 두 개인 선이잖아. 이런 선의 이름을 할선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이름은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때 이 점 좌표를 선생님이 P라고 얘기할 거고 이 점은 AB, 이 점은 CD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현은 ABCD, 여기서도 현은 ABCD입니다. 그때도 이건 똑같이 성립합니다. 중3 때 그래서 엄청 많이 문제 풀어봤을걸? P 곱하기 PB의 값은 PC 곱하기 PD예요. 이런 걸 가지고 세 개를 알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리고 있거든, 선생님 지금.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는 선은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이 선은 어디다 그리든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아무데나 선을 그리고 나면은 이 점 좌표를 만약에 A, B, C 여기 만나는 점을 D점, 여기에 만나는 점 E점이라고 한다면 이때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AB 곱하기 AC는 똑같은 길이지. AB 곱하기 AC는 A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 똑같은 길이니까 AB 곱하기 AC는 A에서부터 짧은 길이 A에서부터 긴 길이의 곱이랑 똑같다고 이것도 중3 때 배우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도 지나니까 머릿속에 없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이번에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거든? 지금 그리는 녀석의 값은 이등변 삼각형은 아닙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각이 있는데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각을 2등분한 선을 그리고 있어. 지금 그리는 선 아까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거든. 여기는 A2라는 선은 어디 있으나 상관이 없는데 여기 그리는 선은 선생님이 각의 2등분선을 그렸습니다. 이거 지금 각의 2등분선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나는 점의 좌표를 D, 두 번째 만나는 점의 좌표를 E라고 한다면 그때는 AB 곱하기
AB 곱하기 AC의 값은 AD 곱하기 AE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는 호의 길이가 똑같을까? 쌤이 좀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호의 길이가 똑같아야지 원주가 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한 원에서? 여기는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면 여기는 현의 길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등변삼각형인 거네? 네. 그럼 이 그림을 180도 회전한 그림 같은데? 왜냐면 여기는 현의 길이가 똑같으면 호의 길이가 똑같을 거고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거든. 무조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이거 곱하기 이거네. 그걸 뒤집은 것도 이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여기 곱하기 여기인 거네. 자, 이 정도 원과 비례를 중상껏 설명해 드렸으면 다음 시간까지 니네가 아름답게 생각해서 풀어서 볼까요? 네. 나 알려드릴 거 다 알려줬거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질문하세요. 1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13번은 1이 아닌 3개의 양수 A, B, C가 있습니다. 1이 아닌 2개의 자연수 mn 값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상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세제곱근 A라는 숫자는 B의 m제곱근입니다. 이게 근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A라는 녀석의 값을 n번 곱하면 B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 다음에 루트 B의 값이 C의 n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n번 거듭제곱해서 곱한 녀석의 값이 C가 나오겠네. 마지막 거는 C라고 하는 녀석을 4번 곱한 녀석의 값이 A의 12승이 되는 건가?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그게 가능한 mn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구만. 어디서부터 좀 보지? 양변을, 이게 A의 3분의 1승이죠. A의 3분의 1승이어서 양변을 3승했습니다. 그래서 A의 m승이 됐고 오른쪽은 B의 3승이 됐고요. 이거의 양변값은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B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C의 제곱인 것 같습니다. 알파벳 A, B, C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모양인데? 누구를 바꿀까? C라고 하는 녀석을 바꿔버릴까? C의 4승의 값이 A의 12승이면 2분의 1승 했더니 C의 제곱의 값이 양변 2분의 1승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지금 A의 6승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A의 m승의 값이 B의 3승인데 B의 n승의 값은 A의 6승이라고? 한 문자로 정리할까? B는 하고 정리해볼까? B라고 한 녀석의 값은 A의 몇 승이야? 양변에 3분의 1승 했더니 A의 3분의 1승인가요? 3분의 m승? 이 녀석의 값도 마찬가지 B는 하고 정리하려고. A의 n분의 6승? 그럼 이거 지수의 값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똑같으면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될 거고. 대각선끼리 곱한 게 누구야? 이건가요? 근데 mn이라는 녀석의 값은 1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1이 아닌 순수상 개수를 구하라고요? 그럼 1하고 18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되는 녀석의 값이 2하고 9하고 36하고 63하고 9하고 2하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자연수의 순수상이니까? 그럼 다 해서 4개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이제 쭈룩 다 몰라서 손 안 댔을 것 같은데? 빈 건가요? 114. 114번으로 갔습니다. 이게 쭈루룩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114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를 설명해 줘야 되나? 함수 fx의 값을 x-알파로 나누게 한 나머지 값을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머지 정리 문제를 수백 문제 풀었을걸?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그치? 내가 지금 여기 알파라고 썼어. 알파는
네, 알파를 대입한 것 자체가 나머지입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의 값 어떻게 구하죠? f에다가 누구? b를 쫑긋 세우고 네! 마이너스 1분의 b를 대입합니다. 그게 나머지입니다. 이 값들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지? 얼추 기억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나머지 정리인데 인수 정리라고 하는 녀석과 구분해볼까? 인수 정리라는 표현도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함수 fx의 값을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는 얘기냐면 나머지 값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빵 됐을 때가 인수 정리고요. 나머지인 빵의 값이 알파를 대입한 값입니다.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이 0이니까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한 빵이 나와요. 그게 인수정리입니다. 근데 인수정리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인수정리는 포인트가 fx를 x-알파로 나누기 해서 나머지가 빵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문제 풀 때 앞으로 이런 식을 만나면 알파 대입해서 빵이라는 식을 만나면 정말 중요한 건 fx의 값은 x-알파의 값을 인수로 갖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많이 해봤을걸?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거 많이 해봤어. f한테 1대2반 빵, f한테 2대2반 빵, f한테 3대2반 빵이 되는 3차 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워본 적 있을걸? 그 3차 함수는 누군가요? 최고참계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x-를 x-3의 값이 인수겠네요? 그래야지 1, 2, 3 대 2번 빵 나오니까요. 이게 인수 정리를 활용한 거죠?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욕심내볼까? 1대2 밴드 1 나오고 2대2 밴드 2 나오고 3대2에서 3 나오는 녀석의 함수, 3차 함수는 세울 수 있니? 맞아요. 빙고. 뭐 더해? 뭘 더했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뒤에다 x만 더하겠습니다. 이러면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3대2밤 3 나오겠죠? 건이가 이해된 눈빛이 아닌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럼 여기다 1 넣어봐. x한테 1 넣으면 이거 다 지워지고 여기 1 되잖아. 여기다 2 넣어봐. 2 대입하면 이거 다 지워지고 2 나오잖아. 3 대입하면 다 지워지고 3 나오잖아. 그렇다면은 조금 더 욕심내볼까? 1대2밤 1 나오고 2대2밤 2 나오고 2대2밤 4 나오고 3대2밤 7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1 대 2밤 1, 2 대 2밤엔 4, 3 대 2밤엔 7 나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내가 너희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보다. 그럼 1 대 2밤 3, 2 대 2밤 6, 3 대 2밤은 9 나왔어.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내가 1 대 2밤에 1, 2 대 2밤에는 4, 3 대 2밤 7 나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건 3배한 거고 이거는 2가 작은 거 아니야? 네, 매우 단순한데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어, 생각이. 이해는 된 거 맞나요? 네. 이런 걸 고1 때 연습하셨습니다. 지금 고1 때 배운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거든? 자,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fx라는 녀석의 값을 이걸로 나누게 한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a를 대입하면은 0 나온다는 얘기네? 그럼 루트 a라는 녀석의 값을 3번 곱한 녀석에서 81을 뺐더니 그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a의 2분의 1승의 3승이니까 2분의 3승의 값이 81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나머지 값은 대입해야 됩니다. f한테 무엇을 대입하라고요? 요 그지 같은 거 대입하라고요? 이 그지 같은 게 a의 몇 승인지 알아? 8분의 6승이라고? 8분의 6이니까 약분했더니 4분의 3승인가?
4분의 3승의 값을 F한테 대입한 중이야. 대입하면 뭐가 돼? 4분의 9승 마이너스 81인가? 이 값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4분의 9승이라고? 4분의 9? 이거 제곱하면 누군 줄 알아? 나 이거 제곱하려고. 제곱하면 누구야?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럼 2분의 1승을 할까? 2분의 1 쓰겠더니 A의 4분의 3승은? 8. 네, 9네요. 4분의 3승을 가지고 이거 4분의 9승까지 가볼까? 이걸 3승을 더한 거야? 요 녀석의 바깥쪽에 3승을 더했구나. 그럼 9의 3승의 값이 누군데? 그러네요.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729에서 81을 빼라는 얘기군요. 81을 뺐습니다. 네,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풀어낼 게 몇 번일까요? 117번으로 갔습니다. 117번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창 계수의 값이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의 값이 1인 2차 함수가 fx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fx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값들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x란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이거 n차잖아, n차. 이게 2차잖아. 그럼 전체 차수는 n 플러스 2차겠네? n 플러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고 각각은 실근의 값이 중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 어렵다. fx의 값은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fx는 최고창계수 1인 2차 함수인데 최고창계수가 1인 2차 함수면 fx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최소값은 꼭지점에 최소값이 발생하는 거지. 꼭지점의 y좌표가 음의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x축의 값이 조금 더 위에 있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인 거잖아. 그런데 이 가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왜 중군으로서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평가원 기출문제로 수능을 출제했던 기관에서 출제했던 문제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 봐. 자,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첫 번째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 n이라는 값이 만약에 짝수였다고 한다면, n값이 짝수였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값이 0이 나오든지 뒤에 있는 값이 0이 나오는 게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그럼 앞에 게 0 나오는 실근이 누구야? n값이 짝수 x의 n승의 값이 64가 나오는 건 누굴까요? x의 n승의 값이 64가 나오는 건 누굴까요? 이거 n승인데 이 두 점 좌표가 누굴까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겠구나. 플러스인 값도 있고 마이너스인 값도 있겠네. n번 곱해서 64 나오니까 n제곱근이죠? 네. 근데 이 두 개의 근이 각각 하나씩 근이 있거든요. 이 밑줄 친 거에서는. 그런데 2차 함수의 값도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음수니까 x축과 만난 점이 두 점 있다는 얘기잖아. 그 두 개의 근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이 두 개의 근의 값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하고 n제곱근 64였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빵 나오는 값도 이거고 뒤에 게 빵 나오는 값도 이거여서 이것들은 각각이 플러스 값도 중근이고 마이너스 값도 중근이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 여기서 얻어진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거 좌우 대칭되는 숫자 아니야? 그럼 가운데 대칭축이 누구란 얘기야?
그럼 여기 x좌표가 0이라는 얘기네. 0 대입한 게 최소값인 거네. 그럼 우리 2차 함수가 누군지 안다는 것 같은데? 2차 함수 fx가 누구라는 얘기야? 최고 참계수 1이라며. 근데 근해값이 마이너스 n제곱근 64도 근이고 플러스 n제곱근 64도 근이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녀석의 값한테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음의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x한테 0을 대입하게 되면 n제곱근 64 곱하기 n제곱근 64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겠네? 64의 n분의 1승, 64의 n분의 1승 두 개 곱했더니 곱하기는 지수 n분의 1, n분의 1 더해야 되니까 이 녀석의 값이 정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거는 64는 이게 6승이거든? 이게 6승이니까 n분의 64가 네 n분의 12승이죠? 이 값이 음의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수가 나오려면 n이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는 지수의 값이 분수면 안 되거든. 지수가 분수가 되면 무리수가 되거든. 거듭제곱근. n값이 누구면은 이 값이 분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 12의 약수면 되겠다. n값이 12의 약수가 누구야? 자 기억을 상기해 드릴게요. n값이 짝수일 때 풀고 있어요. 2, 4, 6, 12. 1, 3은 버렸나요 지금? 1, 3은 홀수니까 자 그럼 지금 n값을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두 번째 n이라는 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앞에 거는 근이 몇 개야? 앞에 거는 실근이 몇 개일까요? 자, x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n값이 홀수가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n값이 홀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하고 64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한 개인가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근이 n값이 홀수면 근이 앞에 거에서는 n제곱근 64만 근이거든. 하지만 뒤에 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설령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64를 할지라도 n제곱근 64는 중근이지만 마이너스 n제곱근 64가 중근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각각이 모두 중근이라고 하는 조건에 모순인 거네. 그래서 n값은 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녀석의 값은 2, 4, 6, 10이고요. 그것들 합의값을 구하세요. 네. 이해된 거 맞을까? 혼자 풀 때는 꽤 어려운 문제야. 설명 듣고 나서도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 문제 풀면은 가물가물 하거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볼까요? 건이 진짜 열심히 했네. 티난다, 열심히 한 게. 이제부터 쭈루룩. 다음에 다시 청소. 오! 엄청나게 올바른 자세야. 근데 다음부터는 숙제를 내주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자. 좋은 생각이죠. 처음부터 열심히 숙제해가지고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 딱딱딱 질문할 거 질문하고 넘어가면은 아름다운 수업을 구사할 수 있어, 선생님이. 자, 남은 시간이 나한테 1시간이 남았을까? 3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이면 상용 보고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 방학 시간표는 이제 수업을 마저 하고 그거 같이 고민해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상용차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니? 대우 상용차, 삼성 상용차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상용차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해. 그러니까 차량을 의미해. 트럭 같은 걸 얘기해, 보통. 트럭 만드는 회사가 이름이 상용차인 경우가 많거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미세값이
밑조건에 따르면 미세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밑조건은 1만 아니면 모두 다 미세 올 수 있거든? 그런데 미세값은 워낙 많은 종류의 숫자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십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제일 많이 계산해. 그럼 제일 많이 계산할 거고 제일 많이 쓸 건데 거듭 제곱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경우나 이렇게 쓰는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중3 때는 제곱근의 값을 이렇게 안 쓰고 매번 2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곱근만큼은 2를 생략하고 쓰기로 약속했어. 자주 사용하니까. 나머지 것들만 구분지어서 숫자를 앞에 쓰기로 약속했어. 세제곱근, 네제곱근만. 그런 것처럼 미세값이 다른 숫자들은 다 미세값을 써줄 거거든, 일일이 다. 하지만 미세값이 10인 것만큼은 자주 사용할 거라서 10을 안 써도 밑이 없어도 10을 생략했다고 미세값이 10이라고 인식하려고 해. 이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할 거고. 이 말도 하자. 우리가 요런 숫자를 본 적 있니? 이건 본 적 있잖아. 이거의 이름은 파이고 원주율이라고 부르지. 파이라는 녀석이 값은 원주율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무리수였거든? 근데 이런 녀석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1보다 눈곱만큼 큰 숫자가 있거든? 1보다 정말 눈곱만큼 큰 숫자 1.000000000 다음에 0이 한 이렇게 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있어. 1.0000000 0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마지막 1이야. 그럼 1에 엄청 가까운 숫자겠지. 그 숫자를 죽는 날까지 계속 거듭해서 곱하면 어떻게 될까? 1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또 곱하도 1에 되게 가까울 것 같거든? 그런데 1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죽는 날까지 곱하면 조금씩 커지긴 해. 그러겠지? 내 말 이해되니? 조금씩 커지기 시작할 건데 의외로 이 숫자는 꽤 큰 숫자가 나와. 그런데 그 숫자를 우리는 2라고 얘기해. 이 녀석을 자연상수라고 부르거든? 파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우리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 이제 니네가 고3 때, 고2 때, 고3 때, 그리고 대학 가서 이 숫자를 엄청 많이 사용해. 이 숫자 이름은 자연상수야. 자연상수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것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무리수야. 이름이 자연상수인데 우리는 미세값 중에 자연상수와 미신 숫자가 있거든? 자연상수와 미신 녀석의 값은 똑같이 그 자연상수를 제거하고 쓴다면 구분이 안 될 거야. 그러겠지? 그때는 요거는 자연이 영어로 뭐냐? 그럼 n이라는 문자를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이거 이름은 자연 로그. 미세값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 우리는 자연 로그를 미적분 2에서 공부합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얘기한 것 뿐이고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이거 한동안 안 해. 미세값이 10인 되는 로그인데 미세값이 a인데 진수의 값이 1이면 누구야? 밑과 진수가 똑같은 녀석은 누구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로그 10의 1이라고 한다면 이거 10을 안 썼지? 지금 상용 로그니까 10을 생략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로그 10의 10은 누구야? 그렇다면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1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이 숫자는 1과 10 사이에 있는 2라는 거에 대해서 로그를 달았으니까 2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0. 몇이지 않을까? 3에 대한 3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하면 그것도 0. 몇이겠지. 조금 더 커지겠지. 그렇다면은 한 자리의 숫자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다 1보다는 작은 값이네? 이 말 이해돼요? 로그 100은 누굴까?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네, 2가 되겠네요. 2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로그 1000은 뭐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로그 10에 8승 있으면 이거 뭐가 되겠어? 네, 8만 앞으로 나가고 로그 10은 1이니까. 로그 2나 로그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수학자들이 너희한테 로그 2는 0.3010이라고 계산해. 로그 3의 값은 0.4771로 계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는 모든 문제마다 다 써놓습니다. 이거 두 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거는 생각해내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 4도 0과 1 사이 있는 숫자일 거고 로그 9의 값도 0과 1 사이 있는 숫자겠네? 로그 4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모만 알려주면은 로그 4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맞춰봐.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 2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로그 2의 2배? 0.6020인가?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가면 2 로그 2라서?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로그 9는 누구란 얘기야?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의 제곱이니까 0.9 95 42 2배밖에 안 했습니다. 로그 3 2배 했습니다. 로그 5가 궁금하거든? 로그 5의 값은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앞에서 문제 푼 것 중에 로그 6의 2 더하기 로그 6의 3이 누구였지? 네, 이게 로그 6의 6이어서 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로그 10이라는 숫자가 1이라며, 로그 11이라며, 미세값이 10이 되는 이 두 개의 로그의 값을 더하면 이게 로그 10인가? 그럼 이게 1인가? 그럼 로그 5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2항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계산해볼까? 아, 이거 우리 소수의 빼기를 잘 못하나? 그 소수의 빼기 못하면 여기서 상용로그 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빼기 좀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로그 6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네모를 이용해서. 두 개를. 그래서 더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 곱하기 3 로그 6이니까. 그럼 두 개 더해봐. 네. 로그 8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듣고 있습니다. 이게 2의 3승이니까 첫 번째 거의 3배? 그래서 0.9030?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문제에서 네모가 주어진 문제에서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다 너희가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이 숫자들하고 엄청 친해져야 돼. 금방 친해집니다. 몇 문제 풀면은 익숙해집니다.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너 안 쓴 거 많잖아요. 야, 로그를 아까 앞에다 썼잖아. 로그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앞에다 썼잖아. 없는 게 누구야? 로그 7의 값이 궁금한데 너희 참고서에는 상용 로그표라고 하는 게 뒤에 주어져 있다? 뒤에 상용 로그표를 보면은 왼쪽에는 7, 위에는 빵빵 뭐 이렇게 써 있을걸? 그 숫자 누구라고 돼 있어? 뒤에 상용 로그, 제일 마지막에 상용 로그표를 봐야 돼. 책 제일 마지막에 펴봐봐. 그럼 제일 마지막에 상용 로그표라고 된 게 있어? 왼쪽에서 7 봤어? 위에서 빵 찾았어? 0.8451. 아닌데요, 선생님. 0.8451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니? 0을 쓰면은 간격 내에다가 인쇄를 못해서 그래.
0을 쓰는 순간 이 표가 이 페이지를 넘어가서 그렇게 써는 겁니다. 로고 7의 값은 0.8451이라고 이거 하나만 네모를 가지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는 이 로고 7을 외우고 있으면 엄청 유리한 문제들이 많았었거든. 요즘은 로고 7을 이용한 문제를 출제한 지 20년이 됐어. 로고 7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신 출제 경향은 로고 7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1부터 10까지 모든 숫자에 대해서 로고 값을 다 알고 있네? 그리고 네모만 이용해서 우리는 로고 7 빼고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하는 속도가 거의 1초 만에 숫자를 얘기할 정도로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쌤이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9번 곱한 게 누구라 그랬어? 니네 쩐다. 아니 그거는 그래, 됐잖아요. 그래, 1000 안 됐어요. 오 5! 하고 자, 2의 10승은 1024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5일 네, 이걸 2로 나눈 거죠? 자, 선생님은 2의 구승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2의 구승은 우리 51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너희한테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야, 2의 구승이라는 숫자는 몇 자리 숫자야? 네, 이런 질문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최고 자리의 수는 누구야? 네, 최고 자리의 숫자는 최초의 숫자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 1의 자리 숫자는 누구야?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2의 구승은 510이라고 계산해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야, 이 30번 곱하면 몇 자리 숫자야? 몰라. 이 30번 곱하면 제일 앞에 있는 숫자 누구야? 몰라. 이 30번 곱하면 제일 뒤에 숫자는 누구야? 아, 그건 알아. 2를 한 번 곱하면 2, 두 번 곱하면 4, 세 번 곱하면 8, 네 번 곱하면 6. 그러네. 2, 4, 8, 6만 반복되는 거지. 다섯 번 곱하면 다시 2. 그럼 30 곱하면은 4가 되겠네. 1의 자리 숫자는 2, 4, 8, 6이 반복되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고 자리 숫자하고 몇 자리 숫자인지를 파악을 못하겠네? 그때 상용 로고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부터 상용 로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A라는 숫자를 A가 2의 30승 같은 숫자거든? A가 2의 30승 같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 최고 자리 숫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단 말이야. A에 대해서. A는 되게 큰 숫자야. 그래서 A가 궁금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상용 로고를 달아서 로고 A의 값, 이 로고 A의 값을 구하게 되면 모든 상용 로고의 값은 반드시 그 값이 정수 더하기 양의 소수의 꼴로 표현됩니다. 모든 상용 로고의 값은 정수 더하기 양의 소수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20은 뭐가 될까요? 로그 20은 로그 10 더하기 로그 2라고 쓸 수 있나요? 로그 10은 1인가요? 로그 2의 값은 아까 0.3010이었나? 그러니까 정수 더하기 소수의 꼴로 쓸 수 있는 거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로그 0.002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로그 0.00이라고 한다면 로그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로그 2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소수의 값이 0.3010이겠네? 이런 식으로 모든 로그의 값은 정수 더하기 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단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이라는 녀석의 값은 정수값이고 알파라고 하는 소수의 값은 반드시 양수인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로그 a의 값이 범위가 생기겠다. 로그 a의 범위가 뭘까? n이라고 하는 녀석과 0을 더했을 때가 제일 작은 건가? n하고 1을 더한 녀석의 값이 제일 큰 건가? 그럼 로그 a의 범위는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겠네. 로그 a의 정수가 n이면 로그 a는 n보다는 커나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얘기네.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냐면 로그 a가 정수가 n이면 로그 a는 n점 몇이야? 얘기했어 지금. 로그 a는 n점 몇이야? 그런데 n이라는 숫자는 로그 10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을까? 거듭제곱 n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10은 1이니까.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로그 10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고 가운데 건 로그 a라고 쓸 수 있고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 느낌이 오거든? 너희 선생님이 지금 하나에서 하나로 넘어가는 거 겨우 지금 꾸역꾸역 따라오고 있거든? 전체를 못 볼까봐 살짝 무섭다 지금. 오른쪽은 로그 10의 n 플러스 1승인가요? 그렇다면 a의 값의 범위가 누구라고? a의 범위는 10의 n승부터 10의 n 플러스 1승까지죠. 자, 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어떤 녀석을 계산해 봤더니 로그 a라는 녀석의 값이 정수의 값이 3이었어. 소수의 값은 0.7이었다고 해볼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방금 앞에 거에 따르면 정수의 값이 n이면 a라고 하는 진수에 있는 숫자는 10의 n승부터 10의 n 플러스 1승 사이에 있는 숫자라며. 중간 단계에서 로그 a의 값은 3.7이야. 3.7인데 3점 뭐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0의 3승보다는 크고 10의 4승보다는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n값이 3이니까. 10의 3승은 1000이지. 10의 4승은 만이지. 그럼 a는 몇 자리 숫자야? 1000보다 크고 만보다 작은 숫자는 몇 자리 숫자일까요? 4자리 숫자겠네요. 그 4자리 숫자는 3보다 1이 큰 자릿수겠네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a라는 숫자의 정체가 n 플러스 1 자릿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정수가 n이면 a는 n 플러스 1 자릿숫자예요. 3이었을 때 4자리 숫자니까. 이번에 이것도 봐볼게요. 이번에는 정수의 값이 음수였을 때 봐보려고요. 이러면은 a라는 숫자가 몇 승부터 몇 승 사이에 있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3승부터 10에 마이너스 2승 사이에 있네? 앞에 거는 1000분의 1, 뒤에 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면 0.001인가? 0.001보다 커나 튀면서 0.01보다는 작은 숫자니? 그럼 소수점 이하 요 사이 있는 숫자로 적절한 녀석의 값을 예를 들어볼게. 0.0037 이런 숫자는 사이 있는 거 맞니? 이건 소수점이 몇 번째 자리에서 영향의 숫자 나온 거야? 소수점이야 세 번째 자리에서 영향의 숫자 나온 거니?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만 부호를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다. 정수가 마이너스 3이면 부호를 바꿔서 a는 소점이야 세 번째 자리에서 영위하는 숫자 나와요.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정리해볼까? 나는 지금 이해시킨 것 같은데? 이해는 시킨 것 같은데 너희의 뇌가 이제 오작동 할 수도 있어요. 오작동은 내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이지?
내 탓은 아니야.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해봅시다. 자, 로그 A를 계산해봤더니 정수가 n이면 옆에 소수는 반드시 양의 소수라고 그랬어. 정수가 n이면 첫 번째, 로그 A의 범위는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A의 범위는 10의 n승부터 10의 n 플러스 1승 사이에 있습니다. 세 번째, n이라는 값이 양수였을 때에는 a는 몇 자리 숫자인가요? 아까 3이었을 때 몇 자리였다고? 4자리. 3이었을 때 4자리였지? a는 n 플러스 1 자리의 숫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어떤 숫자가 나왔지? a는 소수점 이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 아까 마이너스 3이었을 때가 정수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소수점이가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죠. 이 내용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연습을 해봅시다. 2의 구승이라는 숫자가 510이었잖아. 여기다 로그를 달았습니다. 로그를 달게 되면은 이 값의 정수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9가 퍼나가죠. 로그인은 0.3010이지. 0.301에다 9배 하려고요. 그게 누군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한 이 로그 값은 정수는 2고 소수의 값이 0.709라는 얘기인가? 정수가 2이기 때문에 2의 구승이라는 숫자는 몇 자리 숫자라고? 네, 세 자리 숫자입니다. 여기다 1만 더하면 되니까. 이해 된 거 맞죠? 그런데 자릿수는 그런데 지금 소수의 값이 0.709지. 0.709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0.709가 우리가 이런 숫자가 아까 익숙하다고 한다면 0.709는 요 사이의 숫자인가? 이해된 거 맞니? 로그 5하고 로그 6 사이의 숫자니? 다시 돌아가 보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0.709라는 숫자는 로그 5하고 로그 6 사이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로그 5, 로그 6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겠다. 이 소수의 값이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가지고 이 숫자는 로그 5점 땡땡 이렇게 되겠네? 2라는 숫자는 로그 10의 제곱인가요? 그런데 0.709라고 한다면 그 값은 로그 5점 땡땡이라고? 그렇다면 100이랑 5점 땡땡을 곱하면 이 값은 로그 5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 2의 구승의 값은 첫 번째 최초의 숫자가 5가 되겠네. 누구 사이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여기 있는 녀석의 숫자가 최고 자리의 숫자가 되겠네. 이해가 됐을까? 네, 이해가 됐으면 빨리 연습합시다. 자,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궁금했던 건 2의 30승이 궁금하다고 선언하고 시작했거든? 2를 30번 곱한 녀석의 값이 몇 자리 숫자일지 2의 30승한 녀석의 값이 최고 자리 숫자가 누군지 엄청 궁금하거든. 그래서 로그를 달았습니다. 로그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30 로그입니다. 로그의 값은 0.3010인 거 알고 있습니다. 30 뺐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정수의 값은 9예요. 소수의 값은 0.03이에요. 자, 몇 자리 숫자인가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몇 자리라고? 10자리? 아까 방금 9 들었는데 방금?
그러게요. 건이 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해가지고 10자리네요. 오. 그럼 아주 복잡한 숫자도 몇 자리 숫자인지 알 수 있겠네. 이제 궁금한 건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 궁금해. 그럼 이 소수의 값을 가지고 이 소수의 값이 누구 사이 있는지 알면 되겠다. 0.03은 누구 사이 있어? 로고 1과 로고 2 사이 있어? 그걸 이용해서 답을 하면 되겠네. 0.03이라는 녀석의 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 최고 자리의 숫자는 누굴 보고 얘기한다고? 이걸 보고 최고 자리 숫자를 얘기한다고? 네. 그 최고 자리 숫자는 1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하려고 합니다. 몇 자리 숫자인지, 최고 자리 숫자는 누구인지. 네. 나는 이해시켰어. 기뻐. 엄청 기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로 갔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개념 체크 문제가 뭐 설명할 건 없는데 10의 몇 승인지만 파악하면 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만이라면서 만은 10의 4승인가요? 첫 번째 건 미세값이 10인 로그에 10의 4승이 있으니까 답이 4? 그럼 그 다음 건 10의 몇 승인지 알아야 되겠다. 이게 10만 분의 1이잖아. 10만 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5승인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5. 이거는 10의 4분의 3승이어서 4분의 3. 이거는 10의 2분의 3승?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네요. 상용 로그표를 보고서 얘기하세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용 로그표는 눈만 뜨면 다 구할 수 있거든. 설명 안 해도. 자, 로그 3.18이라고 한 녀석의 값, 로그 3.18, 이 값이 3.1까지 여기서 쳐다보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자리 숫자 여기서 쳐다보라는 얘기고, 이건 눈만 뜨면 알 수 있습니다.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로그 3.17은 누구야? 여기서 보이잖아. 안 보여? 없네? 그럼 뒤에 거 봐야 되겠다. 7이 없다, 7이. 31.17 찾았어? 0.50. 그럼 3.16 누군데? 4987? 97? 이거라고? 네. 야, 반올림하는 기준 아니냐? 이거는 0.5보다 작은 거고, 이건 0.5보다 큰 거니? 네. 요게 2분의 1보다 큰 첫 번째 숫자가 로그 3.17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항상 맞췄던 것 같아. 여기서 구분돼요. 여기서 2분의 1보다 작은 것과 큰 게 있어요. 이게 선생님 생일이거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유리했어. 딴 애들은 이걸 기억 못하는데 난 내 생일이어가지고 반올림 되는 숫자가 3.17이었지? 난 이걸 기억하는 편이었거든. 선생님 제자애들도 다 선생님 생일 기억해. 0.5보다 처음으로 큰 게 로그 3.17입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많이 해야지 한 3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는 로그 7.23이라고 하는 숫자가 누군지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구했다고, 구해. 답이 뭐라고 돼 있어? 바로 8585? 그럼 이거는 지금 로그 7.23하고 뭘 곱한 거지? 10에? 8585가 아니야? 8591? 이 녀석의 값은 10에 4승이 곱해져 있나? 만? 그럼 앞에 거는 0.8591이지만 뒤에 건 10의 4승은 더하기로 처리해서 4인가요? 네.
그러니까 5자리 숫자였구나. 이게 5자리 숫자니까 하나 작은 4였구나, 정수가.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지구로부터 X파생만큼 떨어져 있는 별의 겉보기 등급의 값이 소문자 M, 절대 등급의 값이 대문자 M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값에 대해서 식을 줬습니다. 지구로부터 399만큼 떨어진 게 이게 X인가? X한테 대입하세요. 절대 등급 대문자 M한테 대입하세요. 근데 소문자 M을 누군지 구하세요. 대입했습니다. 소문자 M이 누군지 모릅니다. 절대 등급값 마이너스 2 대입했고요. 5 곱하기 로그 399. 여기서 M값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 2니까 2항해주면 마이너스 2라서 5 곱하기 로그 마이너스 7인가? 근데 3.99라는 숫자에다가 100을 곱한 거니? 5 곱하기 로그야 3.99는 몇이라고? 0.6이야? 10의 제곱은 2예요? 되신 거 맞나요? 5 뺐더니 앞에 거 3, 뒤에 거 10, 거기서 7을 빼세요. 그게 답이 6이라고요? 쉽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하고 소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개념 체크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된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정수 더하기 소수 형태로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2.46이라는 숫자는 0.3909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 녀석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2.49에 몇 배 한 거야? 100배? 그럼 이 숫자가 로그 2.46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2.46은 0.3909로 쓸 건데 곱하기 100은 더하기 2. 반면에 이 녀석의 값은 로그 2.46 곱하기 10분의 1인가? 네. 그래서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의 값은 그냥 0.3909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푸는 거는 되게 저급해. 우리는 그것보다 똑똑해. 어느 포인트가 똑똑하냐면 자, 여기 있는 숫자가 246 똑같으면 소수는 똑같은 성질이 있어. 246이면 진수에 있는 숫자가 246이면 소수는 반드시 똑같아. 다만 소점 앞에 이거 한 자리 숫자지. 한 자리 숫자니까 정수는 빵. 이건 세 자리 숫자니까 정수는 2. 이거는 소점이야 첫 번째 자리에서 영역 숫자 나왔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중간 과정 없이 답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방금 했던 걸 이용해서 답을 똑같이 해볼게. 이걸 계산해가지고 푸는 건 귀찮아. 541이라고 하는 것만 자릿수만 바뀌었거든? 541, 541, 541. 그럼 소수의 값은 똑같아. 소수의 값은 0.7332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정수의 값만 결정하면 돼. 한 자리 숫자였기 때문에 소점 앞에 한 자리 숫자였기 때문에 정수는 빵. 5자리니까 정수는 4. 그래서 하나 더한 5자리 수. 소수점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영의 수.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4. 부호 바꿔서 소수점의 4자리니까. 이런 거 맞죠? 자, 다음 녀석의 값을 결정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준 거는 이걸 이용해서 로그 4.77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건 두 자리가 소점 앞에 있으니까 정수의 값 1이었던 거네. 그럼 4.77이면 누구란 얘기야? 한 자리 숫자니까. 0.6785로 소수는 똑같다고? 정수만 0이라고? 그런데 이 녀석은 정수의 값이 3이고 소수는 똑같네? 정수가 3이면 x는 몇 자리 숫자야? 네, 4자리 숫자. 근데 477 똑같은 게 있어야 돼. 그래서 x의 값은 4770이라고? 477 들어있는 4자리? 이 녀석의 값은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의 값은 마이너스 0.325거든? 소수는 반드시 음의 소수인 게 허용이 안 돼. 소수는 무조건 양의 소수여야 돼. 그래서 양의 소수를 만들려면 1을 더해야지 양의 소수잖아.
1을 더했습니다. 없던 1을 더했으면 숫자 달라져 버리잖아. 여기선 1을 빼야지만 똑같은 숫자일 것 같은데 안 한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까? 된 거 맞아? 그럼 소수의 값이 똑같으니까 양의 소수가 똑같으니까 477은 똑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가 누굴까? 소점이야. 두 번째 자리에서 영향의 숫자 나와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오늘 설명한 게 어느 정도 이해되죠, 지금? 근데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다른 챕터 풀고 나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아, 이게. 근데 기억할 수만 있으면 되게 쉬운 챕터야. 자, 오늘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레벨이 살짝 또 올라갑니다. 방금 전에 건 설명 듣자마자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녀석인데 문제는 약간 이제 레벨이 올라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로그 x의 값이 정수가 3이야. 소수의 값은 0과 1 사이 있어. 그럼 x는 어떤 숫자일까? 정수가 3이면 정수가 n이면 10의 n승부터 10의 n 플러스 1승 사이 있다 그랬잖아. n값이 3이니까 10의 3승부터 10의 4승 사이 있는 숫자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지금은 로그 y가 아니야. 지금은 y분의 1이야. y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진수에 있는데 정수의 값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y분의 1이라는 숫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n이면 10의 n승부터 10의 n 플러스 1승까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승부터 마이너스 2승까지 n부터 n 플러스 1승까지 그러면 y를 알고 싶으면 역수치해야 되겠네?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은 역수치했더니 10의 제곱부터 y의 값은 10의 3승까지 범위인가요? 그러한 x하고 y 자연수 개수가 필요한데 한쪽에 동호가 있고 한쪽에 동호가 없으면 개수 어떻게 세? 둘 다 동호가 있으면 1을 더해주고 둘 다 동호가 없으면 1을 빼주고 한쪽만 동호가 있을 때는 큰 것 빼기 작은 게 개수죠? 큰 것 빼기 작은 게 누굴까? 1000만 빼기 1000입니다. 1000 빼기 100입니다. 빼세요. 야, 나 지금 완전 욕할 뻔했어,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집에 가서 지금 배운 페이지까지 개념쌤 풀어오시고요. 자, 문제 입세는 지금 C단계 문제가 좀 부실하죠, 지금. C단계 조금 풀고, 센수학의 B단계에 있는, 센수학 A단계는 안 푸셔도 됩니다. 센수학에 있는 B단계의 상용로그 전까지를 풀어오세요. 상용로그 전까지. 인연이 뭔가 사기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 방금 로그 전까지라고 말했잖아. 상용로그 전까지. 네, 로그 문제 풀어오라고. B단계 로그 문제, 상용로그 전까지. 6시도 7시로 조작하는데. 지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 지하가 범인이라고?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